이번 챕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뭔가 이렇게 분할을 한다는 거고, 시멘틱이라는 건 좀 의미론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게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 전에 우리가 그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에서 했었던 셀렉티브 서치 같은 거, 그거는 그냥 의미론적이지 않게 뭔가 분할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영상을 뭔가 조각조각 분할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 뭔가 영상을 분할을 하기는 하는데, 의미론적으로 좀 분할을 하자 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파트입니다. 먼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우리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냥 한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픽셀 레벨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픽셀마다 영상에 존재하는 픽셀마다 전부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력 영상이 이런 지금 인물 사진이죠. 인물 사진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 여기 영상에 존재하는 픽셀 단위로 이 픽셀은 뭐, 이 픽셀은 뭐, 이 픽셀은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다 픽셀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원래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진을 쏙 넣으면은, 예를 들면 이 사진의 클래스는 사람 사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개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사진에 대해서 이러한 픽셀 단위로, 예를 들어서 클래스 1번이 사람, 클래스 2번이 벤치, 클래스 3번이 뭔가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거, 클래스 4번이 고양이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요 픽셀은 클래스 3번인 이제 풀인데, 요 픽셀도 클래스 3번인 어떤 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클래스가 1번이니까 여기는 그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자. 여기 뭐 잘 보면은 고양이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고양이 4번이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뭔가 이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떤 모델에 쏙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게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어떤 이미지 형태가 이렇게 쏙 들어 있다는 거죠. 시멘틱한 레이블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 형태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의 클래스가 이렇게 4개라면은 우리의 데이터셋에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기술을 써가지고 영상 내 어떤 모든 픽셀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4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보통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4장의 사진이 있어요. 이 person에 대한 거, 클래스 1번이죠. 클래스 2번 벤치에 대한 거, 클래스 3번 플랜트 혹은 그라스에 대한 거, 클래스 4번이 이제 캣에 대한 거가 이렇게 한 장씩 이 입력 영상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원핫 인코딩 형태로 들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한 여기 첫 번째 픽셀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얘가 만약에 3이라면은 이 person에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에 0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벤치에 해당하는 여기에도 0이 들어 있는 거고, 플랜트와 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맞아요 하고 1이 들어 있는 거고, 캣 같은 경우에는 0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이 픽셀에 대한 요것만 이제 벡터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클래스 1번인 사람, 클래스 2번인 벤치, 클래스 3번인 플랜트 홀 그라스, 그리고 클래스 4번인 캣에 대해서 사람일 확률은 0, 벤치일 확률은 0, 그리고 플랜트 혹은 그래스일 확률은 1, 그리고 여기 캣인 확률은 0, 그래서 0, 0, 1, 0,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픽셀 단위로 벡터로 들어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한 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0과 1에 대해서, person에 대해서 0과 1, 벤치에 대해서 0과 1, 플랜트에 대해서 0과 1, 캣에 대해서 0과 1이라고 하는 마스크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마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 사람 영역은 이렇게 데이터를 딱 까보면은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있는 영역은 1, 나머지 부분 0 해서 여기만 예를 들면 하얗고 나머지는 검은 요런 어떤 영상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역시 벤치에 대한 마스크는 여기 벤치 부분은 이제 하얗게 1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 0으로 되어 있는 요런 식의 마스크 영상이 4장이 클래스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핫 인코딩 형태로 보통은 우리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고 우리 예측 역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픽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person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여기 플랜트일 거야. 요런 형태, 요런 식의 어떤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델을 각 픽셀마다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하는 것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입력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길이니까 예를 들면 클래스 3번이다. 여기는 클래스 3번. 그리고 얘네들은 다 자동차죠. 얘네들은 자동차, 여기 옆에 있는 애들도 자동차. 얘네 클래스 1번이다면은 1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나무 같은 것들은 클래스 뭐 10번이다 하면 여기 이제 10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형태, 뭐 이런 식의 이제 원래는 이제 다 이게 클래스 개수들에서 원핫 벡터 형태로 우리가 픽셀 단위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얘도 자동차, 얘도 자동차, 얘도 자동차 다 각각의 자동차지만 얘네들을 이제 각각의 자동차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를 구분을 하지는 못해요. 그냥 얘도 클래스 예를 들면 3번, 얘도 클래스 3번, 얘도 클래스 3번, 클래스 3번에서 자동차는 전부 다 그냥 다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얘네는 그냥 다 자동차, 각각의 자동차를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각각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다 구별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이제 픽셀 단위의 픽셀별 클래스만을 우리는 신경을 쓰겠다, 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는 이 자동차랑 이 자동차를 별개의 다른 어떤 자동차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혹은 이제 우리가 모든 배경과 자동차도 다 전부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이제 패놉틱 세그멘테이션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인스턴스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면은 뭐 클래스 몇 나무면 클래스 몇,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측하는 요 기술을 뜻하게 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활용 분야는 뭐 단순히 생각해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죠. 여기 자율주행 같은 데서 당연히 이제 쓰일 거고, 자동차가 이렇게 앞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주행한다고 했을 때 뭐 길을 따라서 가야겠죠. 길을 따라 가야 되고 뭐 사람이라든가 이런 자동차는 피해서 가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의료에서 뭔가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지금 뇌 MRI 사진 같은데 여기서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찾고자 했을 때 뭐 약간 구역별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항공 사진 같은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상공에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딱 찍었다고 했을 때 이 영역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정원이네요. 여기는 정원이고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풀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분야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어디가 높은가요?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눈을 달아는 컴퓨터 비전이죠. 눈을 카메라를 하나를 달아놓고서 이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 모양의 사람의 어떤 그 인형을 집어줘 하면은 일단은 그럼 이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이 영상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얘를 집어야 되겠구나, 얘가 사람인데 얘를 집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얘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뭐 집는다는 뭐 요런 데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좀 크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딱 주어져 가지고 오케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해야지 하고 봤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요거가 한 픽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픽셀이 이제 검은색이죠. 뭐 예를 들면은 전부 다 이제 RGB가 0,0,0으로 이렇게 RGB 픽셀 값이 들어있는 이런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만 보고서 요 픽셀 하나만 딱 쳐다보고서 얘 클래스는 예를 들면
사람의 일부야, 뭐의 일부야,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여기 우리가 요 전체 이미지를 보지 않고 요 픽셀 하나만 딱 쳐다본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얘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이제 전반적인 문맥이죠. 이 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영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상에 대한 이해, 문맥이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의 픽셀을 클래시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전반적인 문맥이라던가 영상에서의 이해를 이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윈도우 영역을 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픽셀이 얘가 도대체 클래스가 뭘까 할 때 주변 영역을 좀 보자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를 씌워서 주변 영역을 보고서 이 픽셀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있는 픽셀을 구분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윈도우를 씌워서, 결국은 여기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면서 뭔가 픽셀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이 픽셀을 예측하고 싶어서 이 빨간 박스 영역을 딱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태우는 거죠.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래시파이어에, 스펠링이 이상하네요. 클래시파이어에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뭘 거야. 그리고 역시 여기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얘를 갖다가 역시 클래시파이어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얘는 클래스가 뭐일 거야.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더러 거기에다가 각각의 이제 이 윈도우마다 이렇게 CNN을 통과를 시킨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얘네들끼리 뭔가 중간에서 뽑아내는, 각 픽셀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이 어떤 피처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중복되는 이런 경향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매번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도 있죠. 이런 어떤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피처가 이 오버래핑 되는 패치들, 그 오버래핑 되는 윈도우, 이 빨간 것과 파란 것 사이에는 겹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내부에서 서로 간의 픽셀을 구분을 할 때 공유할 수 있는 피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바보 같은 접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 영상 사진을 이렇게 갖다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이렇게 통째로 쏙 넣어가지고, 통째로 쏙 넣어서 얘가 뭔가 이런 식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를 볼 때, 여기를 볼 때에 대한 이 픽셀과 이 픽셀을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도 피처 재사용도 하고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떠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컨볼루션, 이 전체 원래 이미지의 해상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크죠. 전체 이미지 해상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이렇게 컨볼루션이 필터가 쑥쑥쑥 돌면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는 이런 문제가 듭니다. 비용이 비싼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컨볼루션을 딱 통과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원본 사진을 갖다가 이런 어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피처 사이즈가 이렇게 처음 앞단에서는 좀 크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줄이면서 앞쪽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하이어 레벨 피처를 뽑는다는 그 가정 자체가, 우리가 뭔가 리스트 필드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좀 늘려가면서 뭔가 이제 전반적인 영상의 이해를 좀 도모를 하는 게 원래 CNN에서의 설계 철학이었었는데, 지금 이 구조는 이 영상을 컨볼루션 씌워서 이만한 피처를 뽑고, 영상 컨볼루션 씌워서 요만 또 피처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다는 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뭔가 계속 로어 레벨 피처만 뽑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 여기에서 영상에서 컨볼루션 필터가 이렇게 돌면서 요거를 딱 뽑았다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요만큼을 보고 그다음에 또 요만큼을 보고 또 요만큼을 보고 하면서 계속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우리의 필터 크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피처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원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 피처 사이즈를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이라든가 혹은 풀링이라든가 어떠한 기법을 써서 크기를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요만한 피처다 싶으면은 우리의 필터 영역이 요만큼에는 필터가 쳐다보는 영역이 좀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 영상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이런 식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할 때에도 전반적인 영상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는 크기를 줄이는 뭔가 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빠져 있다가 우리의 어떤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잘 구성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넣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이런 식으로 피처의 스페이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우리의 컨볼루션 필터가 보다 넓은 영역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번치를 이렇게 딱 번치 오브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면서 즉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런 작게 만든다는 건 이 영상을 크기를 좀 이렇게 작게 함축적으로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 컨볼루션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전반적인 이 맥락을 파악하자 이런 거죠. 다운 샘플링을 하는 기법은 우리가 풀링이라든가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진을 넣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이 마지막 피처들을 가지고 얘가 소냐 뭐 말이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지금 태스크가 아니죠. 그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만한 영상을 넣었을 때 얘랑 동일한 사이즈의 어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를 지금 원하는 상태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 피처는 지금 사이즈가 작으니까 컨볼루션 앞쪽에 달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켰을 때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얘를 다시 크기를 키우는 이런 형태의 CNN이든 혹은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가 추가로 뒤쪽에 달려야 되겠구나.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뭔가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가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딱 통과를 해서 뭔가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죠. 함축적인 표현으로 만들고 얘를 갖다가 다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디코딩을 하는 거죠. 디코딩을 통해서 정보를 다시 복호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쪽에 달린 CNN이라는 거는 정보를 함축적으로 혹은 압축해서 표현하는 요거를 이제 인코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인코딩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전반적인 문맥에 대한,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문맥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걔를 갖다가 다시 이제 복호화를 해가지고 디코딩을 해서 이런 마스크가 나올 수 있게 돌려내는 이런 구조, 약간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형태로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케이 얘 앞쪽에 달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피처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피처 크기를 키울 것이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업샘플링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내부에서 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트워크 내부에서 인네트워크에서 뭔가 업샘플링을 통해서 피처의 어떤 스페이셜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자 할 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기법은 요 풀링에 반대되는 연산을 좀 하면 어떠냐. nearest neighbor는 우리가 그냥 가까운 이웃의 값을 갖고 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서 원래 좀 더 큰 크기였던 이런 피처가 이렇게 좀 작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크기를 좀 2배 키워야지. 그러니까 2x2짜리 요 어떤 피처를 갖다가 4x4짜리로 다시 키워야지 싶었을 때 이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값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 1이라는 값을
복사를 내가지고 그냥 여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값은 여기 있고 여기 알고 여기 알고 여기 아는데 나머지 값들 얘를 찾아야 되고 얘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값들을 그냥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자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nearest neighbor죠. 이런 식으로 해서 2x2짜리를 4x4짜리로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를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다 2x2짜리를 4x4짜리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원래 사이즈가 여기에서 이 값들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0으로 다 채워버리자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제 크기를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bed of nails라고 해서 이제 못으로 만든 침대 같은 거, 여기 뭔가 듣기에도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이 못으로 만든 침대가 약간 관용적으로 어떤 매우 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이거나 뭔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 때 이제 bed of nails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해요. 맥스 언플링이라는 건 그러니까 맥스 플링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맥스 플링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맥스 플링의 반대로 맥스 플링을 하면 우리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죠. 예를 들면은 이런 피처가 딱 나왔었는데 네트워크 앞쪽에 크기를 줄이는 파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피처가 4x4짜리가 있을 때 맥스 플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2로 했다면은 요 2x2짜리 윈도우 사이즈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4개 숫자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딱 심고 그 다음에 2x2짜리 윈도우를 쓰면서 스트라이드를 2를 했다는 거는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은 이제 두 칸을 이동을 해서 즉 여기를 이렇게 딱 보고서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스트라이드 이만큼 또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2x2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갖고 요게 이제 맥스 풀링이죠. 요거는 맥스 풀링입니다. 맥스 풀링을 통하게 되면 우리 4x4짜리 피처에서 2x2짜리 피처로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2x2짜리 피처가 뭔가 다른 레이어들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값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찌됐건 크기는 2x2입니다.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피처의 크기만을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죠. 나한테 이제 요런 어떤 형태의 2x2짜리 그 피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를 좀 키워야 된다고 했죠. 얘를 이제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볼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키울 거냐, 아까 말했었던 이제 bed of nails를 그런 형태로 쓰게 된다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4x4짜리로 이렇게 키우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1, 2, 3, 4 이렇게 박아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앞쪽 인코딩 하는 단계에서 5는 여기 예를 들면 1,1에서 왔고 6 같은 경우는 0,2에서 왔고 7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왔고 8 같은 경우는 3,3에서 왔다라는 정보가 이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죠. 이 값이 온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위치에서 왔는지를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즉 이 포지션을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얘를 키울 때 걔를 지금 쓰자는 겁니다. 이 1이라고 한 애는 결국 이 5라는 숫자에서 왔는데 5라는 애는 지금 여기 1,1 4x4 영역에서 1,1 여기였더라. 그러니까 1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요 위치를 기억을 해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정보가 있을 때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업샘플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거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좀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좀 쓴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피드 포워드가 된다고 하면은 거꾸로 우리가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나가면서 여기가 백 프롭이에요. 백워드 방향으로 좀 우리 미분을 수행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웨이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텐데 이 얘기인 즉슨 우리 프로그래밍 상에서 쓰는 어떤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미분 그래프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분이 되는 이런 연산은 아닙니다. 얘가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왔고 여기 이렇게 여기서 얘를 만드는데 어떤 이 연산에 대한 거꾸로 가는 미분 연산이 딱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그레디언트가 우리의 로스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요 그레디언트 패스가 그레디언트 경로가 연결이 될 수만 있게 좀 이렇게 구성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맥스 언플링은 약간 이러한 성격을 좀 띠고 있다. 여기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뭐 파이토치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요 파트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그 어떤 딥러닝 구현 쪽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실습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다운 샘플링 할 때랑, 즉 크기를 줄일 때랑 업 샘플링 할 때 뭔가 쌍을 이루면서, 즉 내가 이 분홍색에 대한 피처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 각각의 이 피처상에서의 픽셀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어디서 하는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다시 키울 때에도 그 위치를 토대로 다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한 쌍이 구성이 되는, 얘랑 얘 한 쌍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크기를 키우는 연산 중에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연산이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컨볼루션 연산은 알고 있어요. 이 보통의 컨볼루션 연산에 약간 반대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엄밀히는 아닙니다.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다른 말로 이제 디컨볼루션이라고도 불리는데, 디컨볼루션?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정보 이론이나 신호 처리 관점에서는 얘는 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프레임워크에도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죠. 3x3짜리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4x4짜리 영상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3x3짜리 필터가, 어떤 필터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패딩이 1이 지금 되어 있네요. 패딩 1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다시 그려보죠. 저한테 이제 3x3짜리 이런 필터가 하나가 있어요. 3x3짜리 필터가 이 4x4짜리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이 4x4짜리 영상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3x3짜리 필터가 먼저 이만큼을 쳐다보는 거죠. 이만큼을 딱 쳐다보면서 각 필터 값에 대한 얘 곱하기, 패딩이 되어 있으면 여긴 지금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제로 패딩이라고 생각하면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이 값 곱하기 0 더하기 이 값 곱하기 0, 그리고 이 값 곱하기 0, 그리고 이 값 곱하기 0, 그리고 이 값 곱하기 실제 이미지에서의 어떤 값, 그리고 이 값 곱하기 실제 이미지에서 어떤 값. 뭐 요 곱하기를 다 한 다음에 얘네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이 값 하나가 퉁 튀어나오죠. 요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사실 원래대로는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이지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필터가, 색깔을 다른 걸로, 이 필터가 이제 스트라이드를 1로 했다면, 스트라이드를 1로 지금 했다면 한 칸을 이동해서 이번에는 요만큼을 이제 쳐다보는 거죠. 이미지의 요만큼을 딱 쳐다보고서 필터 값 곱하기 요 0값, 필터 값 곱하기 0값, 필터 값 곱하기 0값, 필터 값 곱하기 이 원래 이미지에서의 픽셀 값, 필터 값 곱하기 영상에서의 픽셀 값, 요거를 다 곱한 다음에 이제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는 뭐 한 칸 더 이동을 하겠죠. 한 칸 더 이동을 해서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한 칸 더 이동을 해서 요만큼을 쳐다볼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도출을 해낼 거고, 이 각각의 어떤 필터 커널과 그리고 영상에서의 그 필터가 쳐다보는 부분에 대한 닷 프로덕트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필터링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의 입력 사이즈는 4x4짜리 입력 영상이 다른 형태의 어떤 4x4짜리 피처로 이렇게 가공이 되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반적인, 지금 일반적인 컨볼루션이에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아니라 이 3x3짜리 필터를 써서 스트라이드를 2를 주게 된다면은 처음에 3x3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원래 스트라이드가 1이면은 우리는 한 칸 이동해서 이만큼을 그 다음엔 봐야 되죠. 이거 헷갈리니까 지우고, 한 칸 이동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스트라이드가 2니까 여기 보는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한 칸 더 이동해서, 즉 두 칸을 이동해서 여기에서
하나, 둘, 두 칸을 이렇게 쏙 이동해가지고 이만큼을 이렇게 이제 쳐다보죠. 이만큼을 쳐다보게 되면은 요거 하게 되면은 입력 사이즈는 이제 4x4짜리인데 이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을 통과한 다음에 출력이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2x2짜리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배웠던 일반 컨볼루션을 쓸 때 스트라이드를 줘서 전반적인 피처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 스트라이드는 그래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떤 이 필터가 쳐다보는 그 비율을 조절을 함으로써 인풋 아웃풋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스트라이드를 준 콘볼루션 연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기술 어떤 논문 같은 걸 본다고 할 때 요 어떤 학습 가능한 다운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딱 통과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에서는 함축적인 정보를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원래 4x4짜리, 그러니까 입력이 4x4짜리는 없고 보통 우리가 다루는 입력 영상이 예를 들어서 224x 224다라는 애를 뭔가 이렇게 컨볼루션 통과 하다 보면은 뭐 16x 16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크기를 뭔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줄이는 형태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막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줄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과정에서 뭔가를 학습을 해서 쓰기 좋은 형태로, 즉 러너블한 학습 가능한 형태로 다운 샘플링을 하는 연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을 쓰면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크기가 줄이는 거는 컨볼루션에 스트라이드를 줘서 줄 수가 있는데, 거꾸로 2x2짜리에서 4x4짜리로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예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를 2를 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를 2를 주면은 크기가 반으로 줄죠. 하지만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3x3짜리 어떤 필터를 쓴다고 했을 때 스트라이드를 2를 주게 되면은 크기가 거꾸로 2배가 커지는 연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2x2에서 요 어떤 픽셀에서의 피처의 픽셀을 갖다가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9개의 값을 만드는 거죠. 지금 필터가 3x3짜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값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이 값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값에 여기 이 값에다가 뭔가를 또 곱해서 이 값을 만들고, 뭔가를 곱해서 이 값을 만들고, 뭔가를 곱해서 이 값을 만들고, 뭔가를 곱해서 이 값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 무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필요한 여기 곱해지는 이 선의 개수가 9개죠. 이 선의 개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3x3짜리 필터 값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도 요 3x3 요 9개의 값을 갖다가 뭔가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구나. 한 개의 이 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한 개 값으로 지금 필터가 3x3짜리니까 9개 값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3x3짜리 필터의 어떤 내부에 들어있는 필터 개수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자.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일반 컨볼루션에서도 이 3x3짜리 필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에서 쓰이는 이 3x3짜리 필터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학습이 지금 된다는 건데, 얘도 지금 스트라이드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 9개 값을 이렇게 만드는 필터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값을 토대로 9개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9개 값을 만들 때 원래는 지금 이 앞쪽에서 이 전에 얘를 갖다가 이 9개 값을 만들 때 요만큼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1이라면 우리가 요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라이드를 2로 했으니까 한 칸 더 가서 이제 얘로 만들 때는 여기 한 칸 더 간 여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은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도 스트라이드를 2가 아니라 1로 하게 되면은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얘가 여기에 값을 만들고,
여기에 값을 만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로 만든 이 빨간색 영역의 값이랑 얘로 만든 이 파란색 영역의 값이 중복되는 요 파트도 생기죠. 뭐 일단 이거는 좀 차치하기로 하고, 우리가 뭔가 이 3x3에 해당하는 9개 값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이 필터의 웨이트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2x2짜리에서 4x4짜리로 갈 수 있게 요 값들을 이제 막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필터가 두 픽셀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출력을 만들어내고, 이제 얘네들의 값이 다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4x4짜리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패딩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4x4짜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서도 스트라이드는 출력과 입력 간의 어떤 그 비율을 이제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 숫자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영역에서 만들어낸 요 값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요 값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값을 써야 됩니까? 여기서 파란색 박스의 값을 써야 됩니까? 빨간색 박스의 값을 써야 됩니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서는 얘를 싹 다 더합니다. 얘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그래 싹 다 더해서 그냥 하자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체크보드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체크보드에 대한 아티팩트, 뭔가 화질의 열화 요소가 이렇게 조금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우리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지금 나머지 값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 만들어낸다고 할 때 이 더해지는 부분, 값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더해지는 부분이 지금 진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이 저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그 초해상도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는 연산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영상에 이러한 이상한 패턴이 생겨가지고 좀 눈으로 보기에도 이상한 그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비단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뭔가 이렇게 피처 크기를 키울 때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예제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2로 하고, 즉 크기를 2배로 키운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픽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였었는데 8개에서 16개 값으로 8에서 16으로 이렇게 전배 피처의 크기를 키우고자 할 때 스트라이드 2로 하면 이렇게 2배로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때 필터 사이즈를 3으로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에서 만들어낸 이 커버하는 필터가 보는 영역이 이렇게 3칸이 되니까, 요거가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스트라이드 2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여기 겹치고 여기 이제 다 겹치는 부분은 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겹치게 되면은 여기서는 결과물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보드 패턴의 어떤 조금 안 좋은 약간 뭔가 그런 열화 요소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2로 하고 필터 사이즈를 2로 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8개 원래 값에서 16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뭔가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그냥 크기를 2배를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고서 계산을 하고서 스트라이드랑 필터 사이즈를 좀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할 때에는 이렇게 스트라이드랑 필터 사이즈를 좀 고려를 해서 이 체크보드 패턴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게 조금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예제들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스트라이드를 2로 하고 필터 사이즈를 4로 했을 때 그래도 좀 깔끔한 영상이 나오는데, 여기 끝쪽에는 여기 가운데는 좀 진한 영역은 다 썸이 돼서 여기에 체크보드 패턴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크보드 패턴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끝에 안 겹치는 파트에 비해서는 여기 값이 조금 다른 게 있는 뭐 이런 게 조금 있죠. 예를 들어 스트라이드를 2로 하고 그러니까 2배로 키우는데 필터 사이즈를 5로 한다면 여기서도 지금 요 영역 이런 데에 대한 지금 다 그 더해지는 그 값들이 다 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할 때 보통 필터 사이즈를 2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라이드와 커널 사이즈 값을 갖다가
우리가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난 싫다 하면은 그냥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바일리니어라든가 혹은 그런 니어스트 네이버를 통한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아니라 인터폴레이션 한 거는 뭔가 이 값을 갖다가 대충 이 사이 값으로 채우는 그런 형태죠. 여기 한 다음에 그냥 일반 컨볼루션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출력을 정제하는 역할로서 컨볼루션을 쓰는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피처의 크기를 키우는 이런 테크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거를 왜 하필이면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느냐.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선형대수 이론 시간에서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는 한글말로 하면 전치 연산이라고 하나요? 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행과 열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행과 열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4x5짜리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모양을 바꿔서 행과 열을 서로 바꿔가지고 5x4짜리 이런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이런 연산을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전치 연산, 그러니까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왜 우리가 지금 이 거꾸로 크기를 키우는 거를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느냐. 지금 이 왼쪽에 대한 요 파트가 일반적인 보통의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입력이 4x4짜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커널 사이즈가 3x3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 3x3짜리 필터가 처음에 입력에 대해서 패딩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패딩이 없으면은 요만큼을 이제 쳐다보겠죠. 요만큼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요만큼을 쳐다본다는 건 지금 뭘 한다는 거죠?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뭐 이런 식으로 다 곱한 다음에 서로를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요 값이 하나가 퉁 튀어나오죠. 이 값이 하나가 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스트라이드를 1로 줬다면 한 칸 이동해서 이번엔 여기를 쳐다보는 거죠. 여기를 쳐다보고서 똑같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이 값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4x4짜리 영상에서 3x3짜리 필터 커널 사이즈를 도입을 해서 컨볼루션을 한다고 했을 때 출력은 이제 2x2짜리 이런 애가 나오고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C 언어 같은 걸로 좀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C 언어로 내가 컨볼루션 연산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럼 뭐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그 어떤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든가 우리 그 어떤 언어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얘를 갖다가 이 연산을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커널에 대한 거를 스파르스 매트릭스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구멍이 송송 나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요. 4x16짜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4x4짜리 이 입력을 갖다가 이제 16x1짜리 그냥 이런 벡터 형태로 쭉 이렇게 피게 되고 이거 연산을 실제로는 해요. 이거를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보고서 곱하고 더하고 여기를 보고서 곱하고 더하고를 해서 이 값들을 뽑아내는 것 갖다가 한 방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4x16짜리랑 16x1짜리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4x1짜리 이런 이 벡터 하나가 나오죠. 얘를 모양을 2x2로 이렇게 다시 바꾸기만 하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어떤 컨볼루션 연산이 사실은 하나의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결과를 냈다면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역시 우리가 뭔가 3x3짜리 이 어떤 값들을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이 값이 있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전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그러니까 입력이 4x4였는데 2x2짜리 이렇게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2x2짜리에서 4x4짜리로 이렇게 크기를 지금 키우고 싶은 거죠.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3x3짜리 필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3x3짜리의 스파르스 매트릭스의 전치가 된 형태, 뭔가 매트릭스가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됐죠. 트랜스포즈가 돼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매트릭스 곱으로 얘랑 얘에 대한, 즉 얘랑
얘에 대한 어떤 이거를 전치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지금 행과 열이 뒤바뀌었죠. 행과 열이 뒤바뀌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값 통해 가지고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6바이 4짜리랑 16바이 1짜리에 대한 이거 아니죠. 16바이 4짜리랑 4바이 1짜리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얘 두 개 없어지면서 16바이 1에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의 입력은 4바이 1짜리는 모양만 바꾸면은 2바이 2짜리고 얘를 갖다가 크기를 딱 키우기 위해서 요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전치를 시켜가지고 딱 계산을 했더니 16바이 1짜리가 났다. 얘를 모양을 바꾸면 이제 4바이 4짜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모양이 되니까 실제 내부에서 구현이 이런 전치 연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어떤 학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고 얘를 이런 거 좀 메모리가 아깝지 않냐, 얘를 좀 다르게 하자, 뭐 이런 연구 분야도 있으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쪽을 좀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뭔가 이제 콘볼루션 연산을 갖다가 이 영상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크기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영상의 이해를 도모를 하는 어떤 얘의 전반적인 그 컨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는 인코더의 역할로서의 CNN을 이렇게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압축된 정보를 갖다가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든가 혹은 언풀링, 여기 언풀링 아까 말씀드렸죠? 풀링을 거꾸로 하는 거 혹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크기를 키워나가면서 이 압축된 정보를 갖다가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디코더의 역할을 하는 CNN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영상에서 우리가 각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이런 어떤 입력 영상과 동일한 H by W 사이즈의 출력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코더와 디코더가 결합된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아키텍처는 이런 인코딩 하는 파트 그리고 디코딩 하는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뭐 CNN으로 만들 거냐 얘를 CN으로 만들 거냐 혹은 트랜스포머로 만들 거냐 혹은 다른 걸로 만들 거냐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어찌됐건 정보를 전반적으로 압축을 해서 걔를 갖다가 압축된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영상을 큰 리셉티블 필드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픽셀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취하는구나. 요거를 잘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